이번 시간에는 직육면체의 부피를 구해 볼 건데요. 부피가 1세제곱센티미터인 쌓기나무로 만든 직육면체가 있어요. 우리가 부피가 1세제곱센티미터라는 거는 가로가 1, 세로가 1, 높이가 1인 이런 정육면체의 이 부피를 갖다가 1세제곱센티미터라고 배웠어요. 그럼 이런 게 이 가에는 몇 개가 있나 볼게요. 가로에 3개, 세로에 2개예요. 그래서 모두 3 곱하기 2니까 6개가 있죠. 그러면 부피가 어떻게 되겠어요? 6개니까 하나당 1세제곱센티미터니까 6세제곱센티미터가 되겠죠? 그래서 6세제곱센티미터다. 그럼 나를 볼까요? 나는 가로에는 2개, 세로에는 3개. 그런데 높이가 또 2개, 2층이에요. 그럼 가로에 2개, 세로에 3개 해서 아래층만 6개인데 여기에 또 그런 게 2층으로 있어요. 그러면 높이가 2니까 여기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12가 되겠죠? 요런 게 12개가 있는 거예요, 이 안에. 그러면 하나가 1이니까 12 세제곱센티미터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채워볼까요? 가로 2, 가로 3, 세로 2, 높이 1이었어요, 가는. 근데 나는 가로가 2, 세로가 3, 높이가 2가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2 곱하기 3 곱하기 2. 어때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가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부피를 구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 그러면 직육면체 부피 구하는 거를 한번 다시 해볼게요. 여기는 쌓기나무를 그려주지 않고 그냥 길이로 주어졌어요. 그럼 2cm라는 거는 1cm가 2개 있다는 거랑 똑같고 여기도 3cm니까 이런 게 3개가 있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를 하면 부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 2개, 아니 가로에 2개, 세로에 3개, 높이가 4개. 그거랑 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2 곱하기 3 곱하기 4 이거를 다 곱해줘서 24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24 세제곱센티미터다. 이거예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선생님이 하나 그려서 해볼게요. 자, 이런 높이가, 직육면체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가로를 갖다가 5라고 하고, 세로를 4라고 하고, 높이를 6이라고 해볼게요. 자, 이렇게 그려서. 그러면 이거의 부피를 구해라 그러면 가로, 밑면에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가 되겠죠? 5 곱하기 4 곱하기 6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20배 되겠죠? 120 세제곱센티미터다. 이렇게 써주면 돼요. 부피 구하는 방법 쉽죠? 자, 이제 정리해 볼게요. 직육면체의 부피는 직육면체의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예요. 자,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라 그랬는데 가로 곱하기 세로라는 거는 우리가 이 밑면의 넓이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밑면에 있는 넓이의 개수만큼 높이로도 몇 층이 있느냐 이 소리거든요. 그래서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가 직육면체의 부피가 되는 거죠. 자, 다음은 정육면체를 알아볼까요? 정육면체도 요런 1세제곱센티미터짜리 이런 나무 쌓기나무가 몇 개가 있나를 먼저 알아볼게요. 자, 가 같은 경우는 가로에 2개, 세로에 2개. 이런 게 높이로도 2개가 있어요. 가로에 2개, 세로에 2개, 높이에 2개. 그러면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였어요. 자, 2 곱하기 2 곱하기 2니까 2는 4에다 2 곱하면 8이 됐죠? 그래서 8 세제곱센티미터. 자, 나는 밑에가 4개예요. 그러면 정육면체니까 다 똑같겠죠? 가로도 4개, 세로도 4개, 높이도 4개. 4 곱하기 4 곱하기 4를 해서 64가 되는 거예요. 그럼 64 세제곱센티미터.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이번엔 쌓기나무가 아닌 그냥 우리가 길이로 나온 걸 한번 볼게요. 자, 요런데 하나에 2cm씩이래요. 가로 2, 세로 2, 높이 2.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로에는 쌓기나무가 2개 있는 거, 여기도 2개, 높이도 2층 이런 거라 그랬죠? 그래서 2 곱하기 2 곱하기 2. 그래서 8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8 세제곱센티미터가 되겠죠? 그러면 정리하자면 정육면체의 부피는 그냥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를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이 길이가 모두 같기 때문에 한 모서리의 길이 곱하기 한 모서리의 길이 곱하기 한 모서리의 길이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냥 쉽게 생각해서 직육면체하고 같게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이번에는 우리가 앞에 시간에 1세제곱센티미터를 알아봤거든요. 이번에는 1세제곱미터를 알아볼 거예요. 우리 앞에 시간에서 1세제곱센티미터를 알아봤죠? 자, 센티미터는 미터보다 어때요? 작은 단위죠? 자, 이게 더 큰 부피를 나타낼 때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1세제곱센티미터가 요 한 모서리의 길이가 1cm일 때, 전부 1cm일 때 1세제곱센티미터였어요. 그러면 한 모서리의 길이를 1m라고 한다면 1세제곱미터가 되겠죠? 그래서 1세제곱미터는 조금 더 부피가 큰 거를 말할 때 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1세제곱미터를 세제곱센티미터로 한번 바꾸는 걸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1세제곱센티미터를 할 때는 우리가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를 했었어요. 그래서 1m 곱하기 1m 곱하기 1m를 해서 1을 3번 곱해도 1은 1이죠. 1에다가 미터가 3개 있다 그래서 세제곱미터거든요. 그러면 얘를 센티미터로 바꿔볼게요. 100m는 어때요? 아니요, 1m가 100cm죠. 100cm 곱하기 100cm 곱하기 100cm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랬더니 100이 3번 곱하니까 100이 0이 6개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에서 100만 세제곱센티미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세제곱미터는 100만 세제곱센티미터다. 이렇게 바꿔줄 수 있어요. 결국 다시 말하면 이 1m 안에는 센티미터가 1m가 100cm잖아요. 그러면 센티미터가 여기 100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요 작은 요런 게 이 안에 요 작은 게 여기에 100개씩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쪽도 100개, 이쪽도 100개, 높이도 100개 이렇게 들어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100개씩 100개씩 곱해준 거예요. 그래서 100만 개가 이 속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1세제곱미터 안에는 이 세제곱센티미터가 100만 개가 들어있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단위를 환산한다고 하는데 요런 단위 환산하는 문제도 풀면서 요거를 많이 익혀보도록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6단원까지 다 마칠 수 있었어요. 수고 많았어요.